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오늘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하고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 앞서 본 방송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유도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고요.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송한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시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황의 중요한 이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진자의 최고치 급증, 어제 그 속보로 들을 때 한 1,300명 정도 돌파하는 게 아닌가 했더니 뭐 그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1,600명대로 방역의 그야말로 위기라고 할 수 있죠. 또 무엇보다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는 이런 쪽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면서 주가도 진단키트 관련주들 전강 후약의 패턴이 지속되고 있죠. 여러 번 경험상으로 이제 아침에 시작하면서 코로나 효과로 주가가 강하게 출발하고 중간에 조금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밀리는 양상들이어서 전강에 시작할 때 강한 시세에 매도하고 종가 무렵 다시 또 그 종목을 관심을 갖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특히 무엇보다도 금요일 날 SD 바이오 센서 진단키트 관련 52,000원 공모가 요 종목이 상장되기 때문에 그 핵심주 시젠이라든가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등 이런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거로 봅니다. 오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은 그 전강 후약 패턴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장 시작할 때 2% 정도 급등을 하고 중간에 한 2,000원 정도 더 올려주고 조금 밀리는 듯 하다가 이제 종가 무렵에는 다시 살려고 하는 그런 매수세들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종가는 비교적 그 시초가하고 비슷한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제 몇 번씩 시장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주가 움직임을 아는 그런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중에 이제 제일 그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휴마시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가격이 싸기는 하지만 사실 휴마시스는 이게 싼 가격은 아니에요. 액면가가 100원짜리이기 때문에 이거 500원으로 환산하면 지금 한 12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인데 그래도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액면가 50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이런 개념이 없이 절대 가격만 싸면 일단 좀 다른 거보다 가격이 싼가 보다 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요. 여하튼 그 출발 6%가량 출발하고 상승폭도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그 진단 키트주를 매매할 때는 휴마시스 같은 종목들 매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종가 무렵에는 또 다시 사서 내일 아침에 전강에 그 아침에 강한 시세에 매도하려는 그런 전략들이 많이 통하는 것 같죠. 이위에 이제 랩지노믹스 같은 것도 랩지노믹스도 3만 1,000원대에서 한 3만 1,700원 정도. 다소 최근에 그 조정폭도 컸고요. 랩지노믹스가 그또 가격적으로 조금 우세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역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아무래도 SD 바이오 센서에 대한 그런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 더 평소보다는 강한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흐름입니다.
다른 것들도 이제 온라인 원격 화상 관련주라든가 택배 포장재 관련주. 근데 이제 최근에 대형 포장이 그 3일간 그 단기 과열 종목으로 묶여갖고 30분 단일가 거래를 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평소에 1억 주도 넘게 되는 것이 주가가 급격히 거래량이 줄었죠. 400만 주로 줄어들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제 내일 마지막 날이고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단기적인 매수세가 좀 몰릴 걸로 보고요. 기타 KCTC 이런 종목들 그 지난번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다가 제일 종잡을 수 없는 게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이에요. 오늘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외국인들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불규칙한 그런 현상을 많이 보여주고 또 집중적으로 많이 매수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게 하면 그 이튿날 또 곧바로 매도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택배 물량이 아주 그 포화 상태이고 그리고 택배의 그 임금, 그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 인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택배 업체들의 그 수익성이 좋아질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가지고 KCTC라든가 동방 이런 종목들 항상 그 장기 바닥권에 있던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외국인들의 그 단기적인 매매 시각으로 인해서 쉽게 상승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여하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화상, 온라인 화상 이런 종목들도 장중에 반등으로 되게 마감이 되죠. ECS 같은 종목들 아침에 소폭 반등했다가 종가에 부합 정도로 밀리고 이제 또 내일 또 매매 흐름을 주시하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은 상대적으로 R 서포트에 대한 주가가 훨씬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 R 서포트도 마찬가지로 단기 과열로 묶여갖고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주가의 그 가격 부담이 적은 인성정보 쪽으로 매수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어제 많이 10% 넘는 상승을 하고 오늘은 추세가 항상 똑같아요. 시초가에 잠깐 반짝해주고 주가가 밀리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 최근에 코로나의 그 확진 양상 이것에 비해서는 과거에 1, 2차, 3차 이때 팬데믹의 그 코로나 그 관련주들, 수혜주들이 움직였던 거하고는 지금 큰 수익을 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인터파크하고 한샘이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나와가지고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 기업이 그 좀 수익성이 악화돼가지고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는데 매물로 내놓으니까 주가가 오히려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업을 유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그렇게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매각하려고 시장에 내놓으면 평소에 주가가 인터파크 같은 경우 상당히 더디게 움직인 주식이었죠.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가 어제에 이어서 뉴스는 이제 어제 나오고 어제도 장중에 고점을 찍고 밀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재차 다시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외국인들의 그 매매에 자칫 잘못하면 좀 또 현혹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제 같은 때 개인들이 끌어올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다 매도를 해서 일단 그 인터파크가 그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매물로 남았다 해가지고 시장에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일단 어제 상한가를 그 유지하지 못하고 밀렸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도를 하니까 일단 시세가 여기서 끝났나 보다 했는데 오늘 이 물량을 외국인이 다시 들어서 상한가로 끌어올렸거든요.
이런 때 이게 우리가 내일 같은 때 고점에 따라가면 또 외국인 매물을 고스란히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잘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인터파크보다는 지금 한샘에 대한 관심이 한샘은 이제 사실상 IMM 펀드에 매각이 된 그런 걸로 기사가 나왔죠. 그 조창걸 회장님의 30% 지분이고 주당 매각 가격이 무려 22만 원이거든요. 22만 원에 매각이 됐다고 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24% 14만 6천 원에 끝났는데 시간 외에서 상한가로 마감이 됐거든요. 네, 시간 외에서도 한 5천 원 정도, 15만 2천 원 정도가 다 종가 무렵에는 플러스 1,500원 정도로 그래도 22만 원에 주당 22만 원에 매각되고 주가도 14만 원 6천 원이니까 내일 어, 아침에 시작할 때 그 영향으로 주가는 좀 강하게 어, 좀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상승폭이 15만 원 이내에서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은 한번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하튼 그 한샘의 매각 이걸로 인해서 시장에서 가구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거다. 의외로 이게 22만 원이라는 고가의 매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솔 홈데코라든가 현대 리바트 가구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현대 리바트도 시간 외에서 강하게 흘렀어요. 그러니까 현대 리바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리바트가 2만 900원 정도로 끝났고요. 시간 외에서도 한 350원 정도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최근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이 현대 리바트를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한솔 홈데코. 한솔 홈데코도 주가가 저점이고 2,195원이면서 주가도 바닥권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솔 홈데코도 한번 내일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 그 한샘의 매각하고 연관이 됐는지는 몰라도 집중적으로 매집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오늘 또 2,245원, 한 3% 정도 상승하다가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는데요. 대략 한 2,200원 정도면 한솔 홈데코의 그 간간히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한솔 홈데코 내일 정도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다소 당황스럽게 전개되는 거는 대선 판도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는 지지율을 1, 2위를 달리던 그 후보들의 주가가 이렇게 중간에 급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외로 대선 판이 묘하게 이렇게 짜여지다 보니까 지지율 1위, 2위인 후보가 협공을 당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서 그 지금까지 외형상 1, 2위를 유지했던 그런 자리가 마치 이제 표면적으로는 위태로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대선이라고 하는 긴 여정에서 일방적인 그 독주라는 거는 없거든요. 중간중간에 아슬아슬한 또 변수들, 생각지도 않았던 악재, 이런 것들이 또 출현하고, 그리고 또 그 우리가 2002년 대선하고 지금 많이 연관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도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도 일부 그 방송에서 나왔었지만은 지지율 1.7%에서 출발해서 드라마틱하게 그
한 30%의 그 지지율을 유지하던 1위 후보들을 제끼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로 되면서 또 대선까지 연결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은 항상 요동칠 수 있는 거죠. 그런 급등주를 적절히 어제 같은 경우 이익을 실현하고 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지지율 1, 2위 후보에 대한 주가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 뭐 섣불리 매도할 수 있는 주식들이 별로 없어요. 먼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애니능률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려가지고 이제 누구나 제일 확실한 그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대선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또 그 정당에 입당을 하느냐 안 두느냐 그 독자 노선을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뚜렷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길어지게 되면 이게 지지율이 어, 그렇게 계속해서 붙잡아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주가도 지금 많이 내려 있죠. 한때 이 덕성이라는 후보도 주식도 그렇고요. 32,000원까지 갔던 게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그 장모님의 구속이라든가 또 가족 간의 그 이제 법률적인 이런 문제들 그걸로 인해서 그리고 또 국민의힘당도 적극적으로 입당을 권유하는 듯하다 최근에 또 최재형 후보가 부상이 되니까 조금 그 한 발 빼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도 상당히 조금 곤란한 옛날의 그 고점을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히림이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또 여권 1위의 후보로 지지율 1위에 올라있던 이재명 관련주도 그 1차 컷오프 경선 과정에서 여러 후보들의 좀 공격을 받다 보니까 다소 좀 불안함이 노출되면서 주가도 많이 하락한 그런 상황이죠. 동신건설 같은 게 5, 6만 원대에서 지금 4만 7천 원대 다소 그 주가가 많이 하락돼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에이텍 요즘 지지율이 조금씩 또 반등한다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어, 반 이재명 연대에서 또 이제 이낙연 후보가 또 강력하게 또 올라오니까 또 다시 이낙연 반 이낙연 그 연대다 뭐 이렇게 해서 여하튼 대선판은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단을 하는데 이 주식시장에서 뭐 판단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정치적인 그 변동 요인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후보에 대해서만 뭐 당연히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한 후보에 대해서만 그 인맥주로 집중을 할 그런 필요는 없고 이렇게 적절히 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차피 지금 이제 투자를 해놨다 하게 되면 지금 뭐 현재의 지지율이라든가 현재 상황이 결정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반전의 터닝 포인트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적절히 또 중간에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그 관련주가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면 적절히 매입가는 설령 안 됐다 하더라도 과거보다 반등한 폭이 좀 크고 그러면 적절히 수량을 고점에 매도해서 줄여놓고 다시 또 조정할 때 들어가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3지대 최재형 관련주만 요즘 그 이로운, 오픈베이스, 한일단조 오늘 또 시간에 의해서 이 세 종목이 집중적으로 강했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영화금속도 같은 그 지역 동양 관련주인데 한일단조 제가 시황할 때도 한일단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왜냐하면
이루온과 오픈베이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묶여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이상하게 한일단조도 경고가 묶였는가 한번 모르겠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한일단조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이미 5월 27일에 지정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지정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계속 나오고 하는 상황이어서 그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 그 다음에 대선 후보들도 이렇게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또 반대 다른 관련주들은 또 하락하는 그런 국면들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슬그럽게 잘 투자하셔가지고 잘 방어하시면서 수익 많이 올리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